이번 시간은 건설 기계의 구비 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죠. 여기도 이제 우리가 계열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건설 기계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악조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기계의 어떤 운영을 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건설기는 토사, 또한 암석, 또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콘크리트, 또한 아스팔트,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설기의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떤 그 지질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가 예측 불하는 그런 상황에서 건설기가 투입해서 작업을 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악조건 상태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악조건 상태에서 우리가 건설기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추려면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계의 어떤 조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계열을 언급하시면 될 것 같고, 본론에서는 결국은 건설기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구성이 있습니다. 내구성. 자, 내구성. 암석 혹은 지변의 요철 등에 의한 충격, 하중 마모, 부식, 반복 응력 등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내구성이라는 것은 충격, 임팩트가 되겠죠. 우리 같은 차광기 같은 건 탁탁탁 이렇게 때려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암석을 쪼개는 어떤 그런 것이 되겠고, 또한 하중에 대한 마모, 하중에 대한 마모, 여러 가지 비트, 이런 우리가 구멍을 보링 작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마모가 많이 되면 안 되겠죠. 또한 부식, 그 다음에 응력, 이런 것을 전부 다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관련된 1, 2, 3, 4, 5번까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안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안정성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투입되는 작업자, 엔지니어 이런 분의 어떤 생명 혹은 안전, 부상이나 여러 가지 또한 생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취급 혹은 조작이 용이하고 간단하게 운반되며 어떠한 공사 현장에서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안정성은 결국은 취급이 쉬워야 된다. 취급이 용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한 간단하게 우리가 운반하고 조작이 쉬워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가 안정성의 어떤 목적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떤 그 기계가 아주 조작하기도 어렵고 또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운행을 하는데 불편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것이 숙달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정비성입니다. 정비성. 기계가 고장 나면은 빨리 그것을 우리가 정비해서 다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점검이나 정비, 수리 등 이런 것이 용이해야 되고, 또한 범용성이 되겠죠. 범용성. 다양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데 많은 기계가 투입되고 또한 그 역할이 다 다르다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공 능력입니다. 시공 능력. 얼만큼 효율성 있게 우리가 시공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뢰성이 있어야 되겠죠. 신뢰성. 신뢰성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상태에서 그 기계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척도가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어떤 구비 조건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건설기가 된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건설기의 구비 조건.
다음은 건설 기계의 발전.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발전돼서 설명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제 오래된 부분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공기술의 발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한번 읽어보시고 필요한 것은 이렇게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기에 보면은 건설기계의 분류가 있습니다. 건설기계 분류. 자, 건설기계의 분류. 이 부분은 우리가 건설기계 부분에서 다뤘던 그런 부분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은 건설기계 여러 가지 그런 건설기에 활용되는 용도, 특징, 종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이 여기에 우리가 건설기계화 시공, 이 건설기계화 시공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자신감 있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건설기계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종류와 특징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은 건설기계와 시공에는 문제가 나와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해서 공부도 또한 그렇게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의 분류 이 부분도 하나하나 살펴보죠. 그래서 건설기계라는 것은 우리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굴삭하는 그런 상태에 따라서 또는 뭐 운반을 어떻게 하는가, 또한 적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재질에 따라서 암석이라든가 토사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또 분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강이나 뭐 바다에서 사용하는 준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또 분류를 할 수 있고 다양합니다. 이렇게 또한 여러 가지 작업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또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쇼베인가 크램쉘, 버켓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어떻게 하는가, 이송, 어떤 거 토사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 토사라든가 혹은 골재 이런 것을 또 어떻게 이송을 하는가. 또한 우리가 아스팔트나 혹은 콘크리트의 이런 어떤 생산하는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분류를 또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양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개요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건설기 분류를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면은 분류 작업 종류별 분류입니다. 그래서 작업 종류별로 이제 우리가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종류별로. 자, 거기에 보면은 굴삭 운반기계가 있죠. 굴삭 운반기계. 그래서 굴삭이나 운반기계에 의해서 분류할 수. 그래서 분류자가 있고 스크래퍼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굴삭기계가 있죠. 굴삭기계. 자, 굴삭기계.